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4회 거제시 예임시의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의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대부에 드린 유의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시정 질문을 하실 위원은 노재하 의원, 신금자 의원, 김도 의원 이상 세 분이 되겠습니다. 먼저 노재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재하 시의원입니다. 시정질문 기회를 허락해 주신 오경문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에게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부울경 800만 지역민의 염원을 담은 가덕 신공항 특별법이 지난 2월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오랜 세월 거듭된 갈등으로 부은경에 깊은 트라우마를 안겼던 신공항 논란에 종지부를 찍고 가덕 신공항 건설은 다시는 바꿀 수 없는 불가역적 국책 사업으로 첫 발을 내딛게 되었습니다. 2010년 부산 시민들과 함께 가덕 신공항 유치 시민연대를 결성하고 숱한 어려움 속에 가덕 신공항 유치 운동에 앞장서 주신 가덕 신공항 유치 거제 시민운동본부를 비롯한 거제 상공회의소와 시민들의 참여 호응 그리고 불경 지역민의 단합이 없었다면 꿈꿀 수 없는 일이었을 것입니다. 거제시의회도 가덕 신공항 건설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한 바 있습니다. 또 부산, 울산, 경남 기초의회와 함께 가덕 신공항은 부길경 메가시티와 더불어 동북아 물류 허브 도시를 만들기 위한 핵심 기반 시설로 국가의 백년대계이자 국가균형의 마중물이라는 뜻을 같이하고 소모적인 정쟁이나 지역 간 대립과 갈등을 끝내기 위해서 가덕 신공항 건설을 신속하고 내실있게 추진하고자 최선을 다했습니다. 가덕 신공항 유치를 위해 함께해 주신 시민 여러분과 시장님 그리고 거제시 공무원에게도 감사드립니다. 부시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예, 부시장님 답변석에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남부내륙철도와 가덕 신공항 건설에 따른 거제시의 미래발전 전략 구상 및 종합대책 수립 계획에 대한 질문입니다. 부시장님, 거제하고의 인연은 남다르죠? 예, 제가 공직을 첫 발을 내디딘 곳이 거제군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공직의 첫 발을 내디딘 곳이 거제이고 2003년 경남도로 가셨죠. 경남도에서 도시계획과장 그리고 교통국장님, 도시교통국장님도 역임하시고 우리가 많이 어렵습니다. 이 어려운 가운데 가덕 신공항 건설 그리고 남부 내륙철도 건설에 따라 거제가 새롭게 변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부시장님의 경륜 또 거기에 따른 넓은 인적 네트워크를 통해서 우리 거제가 새롭게 탄탄하게 성장하는 그런 기반을 우리 부임하시는 동안 그 바탕을 마련해 주는데 크게 역할을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네, 공직 생활에서 마지막 우리 거제 시민들을 위해서 봉사한다는 그런 마음으로서 최선을 다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언론에서는 거민한양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시민들 모두가 우리 부시장님께 기대하는 바가 크다는 것을 반증하는 표현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예,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가덕 신공항 추진을 위한 부울경 기초회의가 정책 토론회 추진회에서 지난달 18일 거제에서 가덕 신공항 관련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오는 22일 김해에서 가덕 신공항과 부울경의 동방성장을 주제로 관련 전문가와 함께 2차 토론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모두들 가덕 신공항 건설로 부산과 더불어 가장 수혜를 잇는 지역이 우리 거제라고 합니다.
그렇게 말하는 나름의 이유를 혹시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아마 남부 내륙철도도 그제 종착역이 돼 있고 지금 그리고 가덕도 공항으로서 들어서고 이렇다 하면 아마 그럴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인프라 시설의 획기적인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그 대표적인 사항들이 남부 내륙철도가 그제가 종착역이 아니라 가덕도까지 연결하는 것, 그리고 대전 통영항 고속도로도 통영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 거제를 거쳐서 부산까지 연결하는 이런 부분, 그리고 마산에서 저희 장모까지 연결하는 국도 5호선 이런 부분들이 또 여기에 착공되는 거, 그리고 또 제일 중요한 것이 그렇습니다. 뭐 국도 5호선은 잘 알다시피 중광진, 그런 게 이북부터 넘어온다는 그런 뜻이겠죠. 중광진에서 쭉 동해안을 통해서 마산을 통해서 또 우리 시 연초 매내까지 지금 돼 있는 걸 통영, 도남까지 연결하는 이런 도로망 구축이 도로망 구축이 가장 핵심적인 그런 사항들인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아마 그제가 가장 수혜 지역이다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저도 거기에 대해서는 동감합니다. 예. 그리고 오늘 답변서에서 거제 미래발전적 첫 번째 구상으로 남해안 관광벨트 사업과 가덕 신공을 연계한 광역권 교통망 구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금방 말씀하신 것 같이 통영거장 고속도로 연장 및 조기 착공, 국도 5선 구축, 통영까지 이어지도록, 그다음에 남부 내륙 철도를 가덕도와 연결하는 공항철도를 건설하는 것, 여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 부분은 그렇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국가 철도망에 이제 반영이 돼야 되는데 공항이 들어섬으로써 그 인프라 시설들은 아마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행정 절차를 밟는다면은 너무도 많은 시간들이 걸리니까 공항처럼 대타의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더 중요하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 네. 이게 언론 보도에 이제 3월 9일자로 나온 내용이죠. 불경이라고 했지만 이 공항철도에 대한 계획의 주체는 부산입니다. 부산시가 주도를 해서 발표한 것으로 저는 그렇게 언론 보도를 이해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경남도 어제 아래 그 도중 질문에서도 담당 국장이 밝힌 바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그럼요. 지금 가덕도와 거제, 그다음에 이제 북한 컨테이너까지, 부산에서는 북한 컨테이너에서 가덕까지 6km는 이제 계획에 반영되어졌다 하는 데 반해 우리 가덕도에서 거제 간 31km 중에서 부산과 연결되는 제외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지금 국토 4차 계획에 반영이 되어야, 전제가 되어야 가능한 거죠. 일단 국가 철도망 4차 철도망 구축 계획에 이 부분이 상위 계획이니까 예, 맞습니다. 반영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래서도 아마 이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담당 국장할 때 용역비를 확보를 해서 경상남도의 철도망 구축 계획에 대한 기본 용역을 발주를 그 당시에 했었습니다. 예, 그 담는 사항들이 올 6월까지 국가 철도망 계획이 확정하기 때문에 아마 지난 언론에서 나온 것처럼 중앙정부에 건의하겠다 하는 걸 발표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국장님 말씀처럼 제4차 도로 철도 계획은 우리 10년 단위로 하는 철도 구축망에서 최상위 계획입니다. 그리고 맞습니다. 말씀한 바와 같이 이번 상반기 때에 국토부에서 공청회와 심의를 거쳐서 이제 확정 고시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조금 아쉬운 게 국장님께서 교통 안전
경남도 도시교통국장님을 하실 때 국토부도 방문해서 우리 경남도의 여러 국가 철도망에 대해서 국토부에 건의한다는 기사도 많이 봤습니다. 다만 3월 3일 날에 경남도가 정부 국가 철도망 17건 사업에 대해서 이제 건의를 했다는 내용의 언론 보도 자료가 있습니다. 네. 거기에 17건 중에 네. 우리 거제와 가덕 신공항에 대한 국가 철도망 구축 계획은 빠져 있는 것으로 이렇게 보았습니다. 제가 확인한 바는 지난 그 부임을 하고 그 도에 출장을 가서 확인한 바는 그 부분도 건의할 것으로 검토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아무튼 이제 검토는 계속해서 해왔던 내용으로 아직까지 국가 계획에 반영해 주라고 요청한 게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더 챙겨보도록 그리 예,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 이제 언론 보도 자료에 3월 4일 국가 철도망 17건 사업 네. 건의. 저는 여기에 3월 3일 날에 경남도가 발표한 이 건의 사항 17가지에 저는 포함되어져 있는 것으로 했다가 이게 17건 안에는 빠져 있다. 이번에 언론 보도에 김종호 국회의원께서도 또 부산시에 있어서 물론 불경지역과 강력교통망 구축에 대해서 충분히 협의하고 이 계획을 국토부에 반영할 것을 건의하는 내용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은 알겠지만 아무쪼록 우리 경남도가 이 계획이 공식적으로 국가 철도망 구축 계획에 어떻게 보면 지금 6월까지니까 네.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점 한 번 더 확인해 주시고 꼭 국가구축 계획에 반영토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이게 지난 10일 날에 철도 관련한 공청회에서도 어떤 패널께서 어떤 질의한 내용이 있는데 남부 내륙 철도가 가덕 신공항으로 이제 연결되어지는 사업이 아니냐 이와 같은 시민들의 바람도 있고 또 거기에 대한 의구심도 있습니다. 궁금함도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예, 그렇습니다. 그 교통망이라 하는 것은 순환이 돼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철도망이 거제에 종착역이 된다 하는 것은 교통 전문가로서는 좀 동의하기 좀 곤란한 상황이겠죠. 그래서 아마 이 철도가 부산까지 연결한다면 경부 고속도로하고도 고속철도하고도 연결하고 또 부전 마산강 그런 게 경전선하고도 연결되면은 결국은 남부 내륙철도 순환이 되겠다 그런 뜻이겠죠. 그래야 그 이용자가 편리하고 공항이 들어섬으로써 그 부분은 절실하게 반영돼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타당성이라든지 분석을 통해서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정책적으로 지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합니다. 저는 당연히 가덕 신공항과 우리 거제 남부 내륙 철도가 연결돼서 거제에서 U자 광역교통망이 우리 거제까지 당연히 연결되어져야 된다 이런 생각입니다. 다만 남부 내륙 철도가 국토부 답변도 이랬습니다. 종착역이 그럼 가덕도로 가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느냐? 그건 그렇지 않다. 사업은 남부 내륙철 거제에서 종착점이 될 것이고 만에 하나 가덕도와 거제 간 공항철도 방식은 별도의 국가교통망 구축 사업을 계획의 일환으로 진행되어진다.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예, 그 부분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 부분은 무슨 뜻이냐면은 국가철도망 계획에 반영해서 한다 하면은 경제성으로서 아마 기재 부문을 통과하기 힘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공항이 이제 특별법이 통과되고 확정됐기 때문에 공항을 이용하는데 그 연계 시스템 교통망으로서 국가 계획에 반영하겠다 하는 그런 투트레벨로서 아마 전략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또 되고요.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특별법을 통해서 우리 가덕과 거제도를 연결하는 31.3km 사업비가 1조 9천억에 2023년부터 2028년까지
이러한 교통망을 추진하는 계획, 우리 부산시와 경남도 그리고 우리 거제시가 협업을 통해서 꼭 이 계획들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잘 준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최근 BNK 금융그룹 소속 BNK 경제연구소가 동남권 신공항과 지역 경제의 미래 연구서를 발표했습니다. 이 보고서는 가덕 신공항 건설이 동남의 발전적 미래상을 만드는 데 핵심 인프라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하며 오랜 기간 침체된 동남권 경제 재도의 모멘텀이 될 것으로 내다보았습니다. 광명교통망 구축과 주변 도시 개발, 연계발전과 메가시티 구상 실현, IT 어로 등 첨단 산업의 유치와 새로운 산업 클러스터 조성, 관광 마이스 산업의 활성화, 산업 추구가 공존하는 공항 신도시도 자연스레 형성될 전망입니다. 이에 불경경제연구원의 동남권 발전 계획 수립을 위한 공동연구에 착수, 동남권 메가시티 구상 및 실행 계획에 대한 용역을 수행 중에 있습니다. 불경이 수행하고 추진하는 동남권 발전 기본 구상 공동연구에서 거제시의 교통, 관광, 산업적 측면에서 반영되어야 할 내용이 있거나 또는 이 기본 구상 안에 반영되거나 협의되고 있는 내용이 있다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지금 그 부분을 준비하기 위해서 지난 지금 현재 2030 거제시 중기 종합발전 계획을 지금 수립 중,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착수 보고도 마치고 우리 의회와도 좀 협의를 해서 한번 용역사가 와서 우리 의원님들의 의견도 한번 좀 들어보고 그걸 담을 수 있는 그런 걸 의회하고 좀 일정을 협의해서 한번 어느 정도 뭐 중간 보고 과정처럼 한 4월 달 정도, 4월 초에는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걸 준비하기 위해서 아마 우리 조직도 아마 만들어졌습니다. 전략사과에 공항 철도 담당을 또 신설도 했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렇습니다. 뭐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서 또 뭐 콜드 체인 센터를 건립한다든지 또 스마트 조선 산업 그리고 또 R&D 사업 그리고 조선 산업 육성을 위한 뭐 예를 들어서 산업단지를 첨단 산업단지를 조성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여러 가지 공항과 연계된 공항 배후도시로서 우위를 점할 수 있는 그런 계획들을 준비해서 지금 뭐 비공식적으로는 뭐 협의도 해오고 있고요. 그리고 또 저희들도 착실히 준비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불경이 하고 있는 메가시티 발전 계획에 대한 기본 구상 및 실행 계획에 관한 공개적이고 공식적인 보고 중간 보고 형태가 나오지는 않았지만 어느 정도 그 윤곽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제와 관련된 산업적 측면에 있어서 수소 연료 선박 R&D 플랫폼 구축 사업 조선산업과 연관된 산업 재편의 일환으로 그것 외에는 물론 우리 기초지자체 대부분이 그러하겠지만 그제와 관련된 내용은 현재는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저희들이 5개 사업, 16개 사업을 해가지고 아까 교통 분야하고 관광 그리고 미래 먹거리 산업 등 이렇게 실질적으로 지난 2월 달에 제가 직접 가서 이 부분에 대해 건의를 담당의 국장한테 하고 왔습니다. 이 대표 5개 사업, 14개 사업이 주요 내용이 뭐냐면은 행정 교육으로서는 평생 교육 진흥 장기 종합 계획을 수립하겠다는 뜻이고, 그리고 산업 경제 분야로서는 신재생 신에너지 융복합 클러스터 종성, 그리고 교통 물류로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남부 내륙 철도 가덕도 연결하는 거, 그리고 통영 거제간 고속도로 노선 연장하는 거, 그리고 조기 착공, 그리고 국도 5선, 그리고 뭐 우리 바다와 접해 있기 때문에 수면 비행 선박 위거선
규제 자유구역 지정하는 거. 그리고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이 부분인 것 같습니다. 동남권 메가시티에 반영돼야 될 부분은 문화관광 분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계속적으로 계획했던 장목관광단지가 좀 국제적인 관광단지가 좀 돼야 되겠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뭐 국도 5호선이 넘어오고 철도가 지나가고 고속도로가 들어간다면 장목 쪽에 좀 깊이 있게 말씀 좀 드리기는 좀 그렇지만은 그 부분이 아마 플랫폼으로 돼야 되지 않느냐 생각하고, 그리고 또 남부 지금 추진하고 있는 남부 관광단지라든지 또 지금 국가가 계획하고 있는 한 아시엠 국가정원이라든지 이런 부분, 그리고 또 그 바닷가의 어린이들과 관련되는 곤충 생태 박물관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다양하게 한번 좀 하고, 또 먹거리 산업으로서는 또 저희들이 그 광역 먹거리 통합 지원 센터를 거제 좀 해달라 한 이런 부분들을 좀 한번 건의를 했습니다. 예, 지금 현재는 우리 기본 구상 단계이기 때문에 기초지자단체에 있어서 다른 유치라는 교통망 구체적인 계획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또 특히나 도시교통국장님을 역임하셨기 때문에 우리들의 의견들, 계획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이렇게 힘써 주시기를 거듭 당부드립니다. 예, 네, 최선을 다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그제시가 우리 지금 12년도에 자체적으로 중장기 종합 발전 계획을 한 바 있습니다. 12년도에. 그리고 거의 10년 만에 이제 중장기 발전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용역 추진 배경과 비용 어느 부서에서 진행하고 있는지 조금 간략하게 한 번 더 설명을 바랍니다. 네,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우리 그 기획 예산 담당자실에서 하고 있고요. 그 예산은 3억 원입니다. 그래서 올 10월까지 그 추진할 계획으로 있고, 그러고 그 용역 그제시 그 용역 이전에 수립 이전에는 아마 그렇습니다. 2009년도에 1억 원을 들여가지고 계획을 한 걸로 알고 있고, 그리고 2013년도에는 2009년도에 했던 걸 좀 수정 계획을 수립하겠다는 그런 뜻으로서 비예산 사업으로 TF팀을 구성해서 시행한 적이 있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뭐 이건 뭐 중요하지는 않습니다만 다만 이제 계획 예산 담당으로부터 우리 중장기 종합 발전 계획과 관련해서 용역이 추진된 바가 있느냐 하는 사전 질문에 12년도에 우리 그제시 공무원 자체적으로 2020 중장기 종합 발전 계획을 수립한 적이 있다고 했습니다. 또 거기에 관련 용역 보고서를 하도 찾기도 어려운 가운데 캐비넷에서 이제 찾아서 가져왔던 걸로 저는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이 부분은 그렇습니다. 뭐 국가종합계획이 있고 상위 계획인 도종합계획이 있고, 아마 시군종합계획들은 아마 거의 그 수립을 안 하는 지자체도 많이 있고, 예. 그리고 또 수립을 하더라도 말 그대로서 실행을 하기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 지자체에서 수립해서 하는 것은 그 재원 대책 마련이라든가 이런 다양한 부분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좀 어려운 걸로 어렵다 보니까 이 부분이 내실 있게 수립하지 않는 게 뭐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상위 계획을 좀 반영하고 담는 그런 계획으로서 수립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야 그제시가 어느 방향으로 미래가 예측되는 10년 후에는 어느 방향으로 어떤 도시로 미래상을 정립하는 그런 계획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저는 기초시의회 물론 상위 법령에 근거해서 광역지자체는 10년마다
이 종합발전 계획을 다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그런데 그 사실- 상위 계획에 따라서 기초자치의 경우는 꼭 해야 되는 법률에서 규정된 것은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구속력이 없습니다. 예.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우리 시와 비슷한 형태의 유사한 경제 규모 내지는 비슷한 산업적인 구조, 그다음에 인구, 예산, 비슷한 도시 또는 그 비슷한 규모의 도시 중에서 우리가 어느 정도 경쟁을 해야 될 그런 도시로 하나 꼽는다면 어느 도시가 될 수 있겠습니까? 뭐 아마 그렇습니다. 요 뭐 우리 시는 그 가지고 이 계획이라 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뭐 도시가 가지고 있는 여건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도시의 여건이 가장 중요하고 인구 모든 계획들은 인구와 맞물려 있기 때문에 경제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해로 본다면은 예를 들어서 미국의 밴쿠버라든가 이런 우리 이도상에 같이 있는 이런 도시들, 바다와 접해 있는 이런 해안 도시, 그리고 예를 들어서 또 수정하겠습니다. 미국의 시애틀, 죄송합니다. 그러고 그 국내로서는 뭐 암만 해도 관광 산업과 맞물린 뭐 우리 인근에 있는 통영시와도 좀 유사할 것이고. 뭐 예를 들어서 뭐 해안에 접해 있는 그렇게 어떻게 보면은 저는 큰 강력시로서는 부산과 예를 들어서 인천광역시를 벤치마킹하는 게 좋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저는 인구 규모에서도 여수의 경우 여수 인구 한 28만 그리고 여천의 석유화학 제조업이 자리하고 있는 가운데 해양 관광 레저 여수의 비전 슬로건이 글로벌 해양 관광 도시 여수입니다. 또 어떻든 2012년 여수 엑스포 이전에 관광객이 600만에서 700만 수준에서 지금 현재 엑스포 한 이후에 13년에 12년도는 1,500만 그리고 이제 엑스포 효과가 되겠죠. 그 이듬해는 1,000만, 1,040만, 14년 이후부터 19년까지는 1,300만에서 1,500만을 꾸준히 이렇게 유치하였고 지난해에는 우리 뭐 코로나로 인해 840만 정도의 관광객이 유치되어졌다. 이렇게 저는 보도 자료를 통해서 또는 실제 여수 관광 부서 담당 과장님과 팀장과도 한번 통화를 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당황하게 이야기한 연유는 그제 우리와 유사한 여수가 관광산업 내지는 어떻든 도시산업 재편에 성공한 모델이라고 하는 어떤 경쟁 도시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 과정에 저는 한번 우리 거제시가 중장기 발전 종합 계획에 대해서 2012년도에 그것도 공무원이 물론 그 능력을 제가 무시하거나 이런 건 결코 아닙니다. 다만 중장기 발전 계획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는 보다 전문적이고 장래를 바라보는 비전과 창의적인 아이디어, 미래 비전에 대한 전문적 식견 이런 것들이 총화되었었어. 우리 그래서 그 종합 계획을 기반으로 부분면 전략 과제가 수립되어지고 부서별 사업들이 하나하나 배치되고 그 속에서 추가되는 사업들이 함께 시줄과 날줄을 얽혀 있을 때 어쨌든 미래 성장의 기반이 되어지는 것 바탕에는 종합 종장기 발전 계획이 있다 이런 생각이고요. 제가 이렇게 아까 이렇게 많이 들고 온 것은 제가 여수에 중장기 종합 발전 계획에 관한 자료를 홈페이지에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2012년 10억을 들여서 중장기 종합 발전 계획을 했더라고요. 그리고 2019년 5억을 들여서 중장기 종합 발전 계획에 이어 5년마다
관광 종합 개발 계획들을 이렇게 수립해서 진행하고 있는 것을 좀 살펴보았습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저는 우리가 진행했던 2012년에 자체적으로 했던 종합관광개발계획은 캐비넷 속의 용역으로 전락되고 실제로는 아무도 찾아보지 않는 그런 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 중장기 종합발전계획이 우리 그제 100년을 좌우할 만한 바탕이 되는 참으로 중요한 사업이다, 계획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합니다. 다시 한번 이 사업의 용역 추진의 배경과 의미에 대해서 한 번 더 말씀해 주시죠. 그렇습니다. 뭐 저희들이 이제 새롭게 제가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그렇습니다. 뭐 동남권 신공항도 건설되고 또 예를 들어서 남부 내륙들도 들어서고 그러고 또 그 부울경에 동남권 메가시티 이런 그 광역 계획도 수도권과 대응할 수 있는 그런 광역 계획도 만들겠다 하는 획기적인 변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변화에 맞춰서 저희들이 대처하겠다는 용역이고요.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뭐 지난해 같은 경우는 코로나로 어려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일자리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고민도 해야 될 거고, 그리고 기후 변화에 따른 지금 국가 계획으로서 한국판 누들 사업을 하겠다 했습니다. 그래, 이런 사업들도 좀 발굴도 해야 될 사항들이고, 그리고 먼저 지금 어느 지자체든 그 고민하고 있는 인구 소멸에 대한 저출산, 고령화, 그리고 또 예를 들어서 유출되고 있는 노령화에 대해서도 좀 사회적 변화도 반영하는 그런 계획들. 그리고 또 저희 시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조선 산업이 거의 뭐 50년간 먹이 살렸다면 지금은 좀 뭔가 좀 이런 걸 극복할 수 있다면은 좀 새로운 지속 가능한 전략 사업들을 좀 발굴해야 되겠다. 이런 걸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먹거리 사업도 찾겠다 하는 그런 뜻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이번에는 좀 제대로 된 종합 그제시 2030 계획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중장기 계획이 되겠다고 만들겠다고 그렇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이게 기울 것으로 여깁니다. 다만요, 이게 이제 2012년에 공무원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제발전 종합계획이긴 한데 그 내용이 제가 지금 현재 이제 살펴보곤 했을 때 아쉬움이 참 많이 남습니다. 기존의 관행 이런 부분에서 그걸 이제 시기별로 이렇게 점진적인 보완과 이렇게 계획들을 나열하는 시기였지 않느냐 하는 내용들이었고요. 그래서 이제 여수의 경우 2040을 목표로 하여 용역 종합발전 계획 보고서는 1000페이지에 이르렀습니다. 또 한 건으로는 요약 보고서 200페이지, 그리고 세부적인 실행 계획서가 600페이지 정도로 이르되었습니다. 그럼 정리를 하겠습니다. 급변하는 시대 변경에 변한 능동적이고 선제로 대응하고 중앙정부 및 부울경광역특별연합 발전기와 상호 연계성을 가지며 2003년을 넘어 2040 거제시 종합발전계획이 정립해야 합니다. 이 종합발전계획을 근거로 부문면 전략과제를 도출하고 집행계획 수립 단계에서 부문면 전략사업의 추진 시기, 재원 저할 계획 등 세부 재준계획을 제시해 시정의 지침서로 활용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지금까지는 미래발전 종합대책이 제대로 세우지 못했습니다. 앞서 말씀한 바와 같이 2020 종합발전계획을 마련하고 하나 시정에 전혀 반영되기는커녕 아무도 덜출보지 않는 캐비넷 용역 신세를 면치 못했습니다. 이번에 하는 거제종합발전 2030 계획이 캐비넷 용역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KTX와 신공항은설, 기존 조선산업에 의존한 구조를 벗어나 산업 제휴고자를 통한 가치사슬 재편의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미래 100년을 책임질 먹거리 산업의 발굴, 용역에서 우리 미래 비전을 담아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다음 거제시 종합관광개발계획도 다른 바 없다라고 제기했습니다. 2006년 경남지역개발연구원의 관광종합계획 응력기호 거제광의 미래사회 진단을 실현 가능한 분야별 기본과 실행계획을 포괄하는 종합적 계획은 2006년 이후에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매년 30종 내의 분량을 관광 추진 활성화 계획을 내놓거나 필요한 경우 용역들이 단편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번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계획하고는 2030에는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관광 계획도 그 관광법에서 그 분야에 대한 종합 계획을 수립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광 분야는 관광, 교통 그 전 분야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이런 산업은 산업적으로 이렇게 계획을 수립한 걸 전체적인 계획이 종합적으로 담을 수 있는 부분이 2030 계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 그 분야에서 좀 그 실행 계획을 수립하는 관광 계획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미진한 부분들이 있는지 한번 챙겨보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종합적인 계획을 우리가 그럼 관광 이렇게 하면 관광 계획은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지에 대한 이 비전을 제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그 전체적으로 한 분야를 한번 챙겨서 우리 2030에 담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그 우리 미래 전략 지금 가덕천 공항과 KTX 건설에 따른 조직 개편했습니다.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 조직 개편의 부서가 미래 전략팀입니다. 미래 전략팀의 조직 개편에 대해서 조금 더 한번 설명을 해주십시오. 배경과 역할, 어떤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지. 그렇습니다. 뭐 지금까지는 그렇습니다. 뭐 공항이 들어선다든지 철도가 들어와더라도 국가만 찾아보고 예를 들어서 국가가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온기 어느 지자체든 그렇게 그렇게 온 겁니다. 그렇지만은 지금 그렇습니다. 뭐 지금은 그 국가만 찾아보고 있을 것이 아니라 지자체가 스스로 이런 계획들을 수립해서 그 계획 국가 계획에 담을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렇기 때문에 뭐 결국은 죄송합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우리 미래 전략팀의 죄송합니다. 네, 그 질문에 대해서 까먹는데 그래서 거기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하기 위해서 저는 뭐 발빠르게 잘 조직을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 공항과 철도 담당으로서 하고 또 예를 들어서 전략산업과에서 지금까지 하고 있는 전체적인 동남권 메가시티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가 준비해서 그 계획에 담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다는 뜻으로서 조직 개편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저는 이제 아까 계속해서 말씀이 요지는 이렇습니다. 중장기 종합 발전 계획들 시정의 지침서로 이렇게 삼아야 될 것들이 제대로 마련되지 못했다. 지금까지 우리가 현재 병광용 시장께서 들어서고 미래 100년을 대비한 참으로 중대한 중장기 종합 발전 계획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저는 너무나도 오히려 저는 이게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참으로 늦게나마 이런 계획들을 수립한 것이 다행이고 감사한 일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와 같은 종합
개발 계획이 그야말로 완전히 새로운 시대 2003년 상상을 넘어서는 새로운 거제 시대가 도래합니다. 거기에서 과감한 혁신과 창의적 아이디어가 통해서 새로운 실행 계획들을 제대로 마련하는 것이 우리 거제의 명운이 달려있는 중요한 사업이다. 이런 생각이고요. 이러한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이후 미래의 전략팀에서 이 기본 구상을 토대로 세 개의 팀이 있지 않습니까? 철도 공항팀, 그 다음에 전략 사업팀, 거제 뉴형 뉴딜 팀이 있습니다. 이 미래 전략팀에서 기본 계획을 바다 안에서 동남권 메가시티 구상과 관련한 우리 거제시의 구체적이고 심층적인 사업 제안들을 마련하고 또한 이 기본 구상의 계획하에서 미래 성장 산업들을 구체적으로 짜나가는 이런 역할 매우 중요하다는 뜻에서 미래전략팀의 조직 개편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았습니다. 아울러 저는 불경이 이렇게 추진하는 동남 메가시티에 있어서 우리가 행정구역상은 경남도이긴 하나 가덕 신공항의 지리적인 이점 또는 교통 접근의 편리성 이런 것 따져보면 생활문화 정서상 부산하고도 매우 밀접한 사업에 대한 공유 나름대로 부산의 위성도시로서 있어서 부산과 보안 차별화된 그런 역할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는 부산과 김해, 거제, 부산 중에서도 강서구와 도시 연계 발전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이 중요하다. 그런데 행정구역이 아니기 때문에 또 광역 상급기관이기 때문에 이러한 협력기구 또는 행정협의회라든지 이런 협력 구축이 쉽지는 않습니까? 않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그 가덕 신공항이 들어섬으로써 도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크게 준비하기 위해서 동남권 메가시티를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또 그 가덕도 신공항이 들어섬으로 지난 3월 9일 날 국토부에서는 제2차관으로서 예를 들어서 가덕도 신공항의 TF팀도 구성되어 있고 또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부산하고 지금 김해시하고는 아마 신공항 추진본부와 본부를 설치해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됐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도에서도 지난번 제가 도를 방문했을 때도 말 그대로 지자체 공무원들을 파견을 시키서라도 한번 네트워크를 좀 구축하고 또 정무적으로서 의회 차원에서도 좀 필요하다고 저도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저는 이제 부산인하고 우리 거제 그다음에 창원에 있어서 도시 규모나 경쟁력에 있어서 상당한 약점도 있고 차이가 납니다. 즉 마이스 산업의 경우 다들 마이스 산업을 강조하고 관광과 할 때는 국제의 컨벤션 센터의 건립을 모두가 다 한 목소리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긴 하나 도시 경쟁력 규모 이런 차원에서 경쟁하기가 사실상 어렵습니다. 부산하고 거제 마이스 산업의 경우 우리 거제는 부산이 갖지 못한 지역적 특성 이런 걸 통한 틈새 시장과 차별화의 전략이 필요하다. 그런 차원에서 국제회의의 경우 해양과 레저에 관한 것들을 우리 거제시가 책임을 맡는다거나 이런 틈새 시장의 공략 또 부산시와의 차별화 보완관계 이런 협업 논의 구조가 있어야 된다. 그것이 행정구역의
도이기 때문에 또는 상급 기관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라면 우리 거제시의회가 거제시와 부산 우리 이게 트라이앵글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겁니다. 부산 가족들 중심으로 해서 이와 같은 광역특별연합 내에 김해, 부산, 강서, 거제가 블록을 형성하고 협력하는 그러한 협업 체계도 한번 고려해 보겠다 이런 생각을 드립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우리 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네. 또 뭐 하실 말씀이 덧붙일 이야기 한 번 더 뭐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거제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또, 우리가 이 길을 극복하기 위해서 아마 또 그 좋은 우리 25만 시민들의 염원으로 가덕도 신공항도 건설되는 거로 이렇게 국회 특별법도 통과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항과 철도 그리고 들어옴으로써 여건 변화에 새로운 인프라 시설인 교통망이 구축된다면은 아마 또 그걸 착실히 준비한다면 거제가 한 번 더 미래 100년을 준비할 수 있는 먹거리를 준비할 수 있는 기회라고 재부상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잘 준비를 해서 국가 계획에 반영할 건 반영하고 저희들이 계획해서 시행할 부분을 하고 이렇게 잘 준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우리 관광국장님께 보통 질문 의견 드리겠습니다. 들어가서 좋겠습니다. 관광국장 답변을 필요합니다. 위원님. 예. 관광국장님 예. 답변을 필요합니다. 네, 그좀 놔주시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관광국장 원태입니다. 예. 저는 이제 우리 관광 분야에 대한 시민들의 아쉬움을 표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공무원들의 능력을 의구심을 표하거나 또는 공무원의 정책 역량에 대해서 문제를 지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는 거기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가서 2015년부터 17년, 19년 지역 관광 발전 지수 동향 분석을 매년 그 결과를 내놓고 있지요. 거제시가 어느 정도입니까? 갑자기 제가 말씀을 질문드려 듣는 죄송합니다. 걸로 하겠습니다. 예, 예. 말씀하십시오. 우리가 이제 보도 자료에도 여러 차례 나왔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제 세 번에 걸쳐서 광역 5곳, 거제시를 비롯한 기초자치단체 9곳을 19년대 관광발전지역 1등급으로 선정 발표했습니다. 여기에는 관광 수용 지수인 관광자적 분포와 관광 인프라 그리고 뿐만 아니라 관광정책 역량 지수, 관광정책 환경, 인적 역량, 지역 홍보 부분 모든 세 가지 중요 부분에 있어서 1등급을 받았습니다. 17년에도 똑같습니다. 15년에는 이제 세 가지 부분에 있어서 한 가지를 제외하고라도 전체적으로는 9곳에 선정되는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 관광에 있어서 기본적인 관광 자원과 관광 인프라 그리고 우리 시의 거제시의 관광 정책 역량이라든지 정책 개발에 있어서는 크게 문제가 되어질 것 없다. 이런 평가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다만 저는 한 가지 빠진 게 있다라면 장기적인 어떤 관광 종합 개발에 관한 비전 전략들이 부재한 속에서 현재 관광 자원의 속에서 이러한 부분들을 조금 개선 확장하는 한계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반적으로 의원님 말씀에
뜻을 같이 합니다. 예. 예. 그런 계획이 필요하다면 우리 충분하게 아까 저 부시장께서 2030 중장기 계획에 같이 내용을 용역의 가업으로 문화관광 분야도 돼 있는 줄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같이 해서 우리 전략을 짜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이번에 하고 있는 2030 종합발전기본계획 예. 아래에 후속적으로 관광에 관한 종합개발계획도 구체적인 실행 계획으로 따라 나서야 된다. 이런 생각이고, 조직 개편에 있어서도 강조했던 것처럼 신산업 육성과 산업의 재구조화 관련해서도 또 동남 메가시티 연계 방안과 관련해서도 후속적인 용역들이 추진되어져야 된다. 이런 용역에 있어서의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 인색할 이유가 없다. 이런 생각입니다. 아까도 여수의 경우에는 10억, 5억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관광종합개발계획에 대해서는 매년 5년마다, 매년은 아니면 죄송합니다. 5년마다 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추진해도 양강종합개발계획의 비용이 얼마냐 이렇게 보니 1억 2천만 원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아쉬움을 표합니다. 기본적으로는 2억 수준에 되어야만 5년, 단기, 중기, 장기 계획에 이르는 실행 계획까지 제대로 담아낼 수 있다. 이 관광종합개발계획에 따라서 매년 이제 구체적인 실행 사업들이 또는 재원 마련 계획까지 이제 부서별로 지침서로 활용되어 있다는 부분들을 좀 감안하셔서 우리 이후 관광종합개발계획의 용역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다시 한번 답변해 주십시오. 위원님이 지금 말씀이 용역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계획이 필요하다는 이 말씀이시죠, 전체적으로. 그 계획은 우리 부시장님도 설명을 하셨지만 2030 중장기 계획에 문화관광 분야에 가압이 또 주어져 있고 그 부분을 차곡차곡 챙기겠습니다. 그게 또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관광 분야에서 별도로 용역이 필요하다면 또 용역을 해야 될 것이고, 저는 관광국장으로서 개인적으로 우리가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KTX 그다음에 또 국도 5선 연결, 그다음에 가덕도 신공항, 그다음에 우리 강력근 메가시티, 불경 이런 분야에서 우리 거제시가 관광에 대한 변화의 어떤 모멘트가 될 거라는 건 저도 분명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야에서 우리 시가 관광적으로 가야 되는 부분은 제일 중요한 게 체류행 관광, 그리고 관광 산업의 다각화, 이런 분야가 또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우리가 이제 체류행은 지금 현재 또 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 쉽게 말해서 북부는 쪽에는 우리 하나 리조트와 또 장목 관광지가 준비를 하고 있고, 또 동부권에서는 기존의 소노캉과 그다음에 지세포, 다기릉의 관광산업, 또 남부의 남북관광지, 그다음에 또 해금강의 휴양시설, 그리고 이쪽에 서부권에는 테레무저, 이런 분야들이 체류행 숙박 관광산업을 위한 준비가 되어 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울러 관광의 어떤 다각화를 위해서는 정글돔, 그다음에 저도 등등 또 케이블카 이런 산업들을 육성을 해 나가고 있는 그런 시점입니다. 무엇보다도 이런 부분들이 연계되어서 잘 될 수 있도록, 또 우리 거제에 대한 관광 이미지가 잘 부각될 수 있도록 그런 세부적인 실천 계획들을 짜서 잘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여수의 사회를 일반화할 수는 없지만 저는 여수가 어쨌든 대전 여수 에스크포 이후에 결정적으로는 이제 교통 인프라가 확보됨으로써 비약적인 관광의 유치에 성공을 했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즉 철도, 그다음에 고속국도는 들어오지 않았지만 고속국도에서 자동차 전용 도로로 여수에 진입하는 이런 교통망의 확보가 600만 원에서 1,300만 원에서 1,500만 원에 이르는 꾸준한 관광객 유치를 가져오는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그와 더불어 관광종합개발계획이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계획하에서 이루어졌고, 그 내용에 있어서도 그야말로 창의적인 아이디어들, 핵심적인 관광 프로그램들, 또 시설들이 마련되어졌던 것들이 저는 중요한 역할을 했다. 이런 차원이고요. 저는 다시 한번 이런 주장을 좀 하고 싶습니다. 지금 공항 입지가 되어짐으로써 지식정보 첨단 기업의 집적과 동시에 외국인 직접 투자도 활성화될 것입니다. 외국인도 많이 들어오게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 거제도 글로벌한 관광 경쟁력, 이런 해양도시 걸맞는 나름의 프로그램과 프로젝트가 필요하다, 이런 생각입니다. 지금 현재 말씀하신 것을 뛰어넘는 글로벌한 계획, 즉 싱가포르 센토사를 롤모델로 하는 형태의 세계적인 복합 휴양 도시에 대한 청사진도 한번 그려볼 필요가 있다. 이런 청사진을 토대로 하여 좀 장기적인 민자, 외자, 유치 계획까지도 우리 전략과 함께 이런 부분들을 한번 시대에 왔으면 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것이 이번 가덕신공항과 남부내륙 철도 건설에 따른 새로운 마인드의 시작점이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의하십니까? 답변을 요하는 데 동의합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좀 우리 국장님. 제가 그 의원님 말씀에 저 개인적인 뭐 견해를 좀 말씀을 좀 하고자 하면, 물론 의원님 말씀대로 계획이 있어야 되고 비전을 제시하는 건 틀림없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실제 그 그림을 그렸던 것이 뭐 조금 전에 우리가 그 부시함 질문 때도 우리 의원님께서 말씀한 2012년도 계획, 뭐 2009년도 계획 말씀하셨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용역들이 사실은 실행 단계에서는 차이가 좀 난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그러나 의원님 말씀대로 그 계획 없이, 어떤 비전 없이 가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차곡차곡 준비를 잘 하도록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네. 이게 관광조반 개발 계획입니다. 이게 2006년에 나온 겁니다. 예, 예. 예. 그래서 저는 단적으로 지금 우리 거제시가 필요하지 않느냐, 다시 한번 강조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 질문입니다. 예, 국장님. 의장님 들어가라. 잠깐만요. 노자 의원님. 예. 하나 참고를 해 주셨으면 하는 게, 답변자를 갑자기 지정을 하시면 우리가 질문의 요지를 먼저 집행부에다 보내고 답변자를 지정해 보낼 때는 우리가 묻는 질문과 답의 자리를 시민들이 다가가는 자리가 좀 더 완벽하고 나았으면 해서 우리가 지정을 하는데, 갑작스럽게 이렇게 답변을 하러 나오시라 그러면 또 다행히 뭐 마땅한 답을 주시는 건 모르겠습니다만은 다음에 좀 참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갑작스럽게 나오시게 된 겁니까? 예. 예? 예. 우리 답변자 지정에는 맹간이 알겠습니다. 들어있지 않아서 들어가시죠.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예. 제가 미리 앞서는 관광종합개발계획 그리고 2030 종합개발계획 두 가지를 질문을 드렸습니다. 집행부의 요청으로 같이 함께하고 관광과 관련된 종합개발계획은 그럼 따로이 별도로 불러서 보충질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지금 현재 이루어지는 질문의 내용도 혹시라도 당황스럽게 여길까봐 미리 관광팀장에게 사전에 내용을 전달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 의장님께서 당황스럽다는 건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이제 조금 관광국장님이 저는 뭐 말씀을 같은 그 연결선상이라 돼서 답변을 예. 드렸습니다. 그다음에 시간이 산촌섭지 생태공원 활성화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소장님 답변석에 나와 주시겠습니다. 예. 예, 소장 답변석 좀 와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이권웅입니다. 예, 지금 우리 산촌섭지공원에 예전에 비해 많은 사람들이 공원을 찾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 이르기까지 우리 농촌 농업정책과에서 관광생태공원에 대한 기반 공사를 잘 어려운 가운데 마무리해 주셨기 때문에 현재 많은 사람들이 찾고 있습니다. 많이 늘었죠? 네, 저도 최근에 가봤습니다만은 수시로 이 시민들이 찾고 있습니다. 예. 그 공사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근에 환경부의 그 자연 환경 보존 사업 국비 예산 5억 원을 포함해서 전체 10억 원의 사업비로 해서 주 사업 내용은 이제 데크 탐방로에 4억 원,
친환경 주차장에 8,400만 원, 사고라 3,500만 원, 그다음에 농업 기반 시설, 농농학 포장 하고 하는 데에 약 2억 5천만 원 정도 전체 10억 예산을 소요가 되었습니다. 이제 이 사업의 주 내용이 이제 탱크 탐방로가 이제 주 어떤 사업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 뭐 사실은 이제 겨울에 철새들 때문에 저희들이 조금 자제를 시키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뭐 좋은 시설이라 그렇게 생각이. 예. 저도 그 근처에 살아서 한 달에 한 서너 차례 갑니다. 공사 이전에는 너무나 쓰레기가 많았습니다. 방치되어져 있었습니다. 관리자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시가 생태공원 조성을 통해서 깨끗해지고 또 나름대로 많은 일을 찾습니다. 우리 여기 산촌섭지의 생태적 가치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이제 산촌 간척지가 매립 허가를 최초 받은 게 이제 1963년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이제 한 2년 정도 추진하다가 사비 때문에 공사를 못하고 그 공사 지연으로 인해서 또 매립 허가 취소된 그런 이유로 계속 이제 개인적으로 또 매립을 시도하다가 다 실패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주민들의 계속적인 요구에 의해서 2002년도에 우리가 매립 그 착공을 해가지고 2005년도에 준공이 되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농지가 잘 조성이 되어 있고 어쨌든 전체 81필지 44헥타가 조성이 되었습니다. 이 중에 이제 농지가 23헥타고 거기에 바다에 접한 대방이 있습니다만은 접한 그 도루지가 두 필지에 13헥타입니다. 이 13헥타 부분에 대해서 겨울철에 많은 철새들이 거기에 서식을 하고 있고 또 그 섭지에 또 다양한 그 어류들이 또 서식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전국에 있는 섬의 그 하천 중에서 그 생물 다양성이 가장 뛰어난 곳 중에 하나가 우리 산촌 섭지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예. 저도 질문지에서 미리 배포한 설문지에 보냈습니다. 15년에 산촌 생태환경 육장 조성 타당성 연구 보고서가 했습니다. 경상 남설환경재단에서 또 20년에는 경상도 주요 섭지 모니터링 보고서를 통해서 매우 중요한 서식지로 생태를 높게 평가했습니다. 또 경남 남사르 재단에서 발간한 2019년 2023년 경남 섭지 보존계의 산청원 적지 주요 섭지를 남해안 연안의 대표적인 철새 도지를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또 경상남도는 현재 추진인 게 산촌생태 공원 조성에 섭지절 교육센터 설립 계획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섭지 생태의 보호라고 하는 우리 어제 산촌 섭지를 경남도가 검토하고 있는 섭지 교육센터의 설립 그리고 경남남도가 섭지 보존 계획에 따라 매년 19년도 하고 있는 경상남도 우수 대표 섭지 지정에 대한 나름의 계획들을 있다라면 우리 소장님 답변이 가능하시겠습니까? 그게 이제 최근에 우리 환경과에서 예. 그 경남도의 대표 우수 섭지로 지정을 해달라고 신청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섭지 신청이 그 됨으로 해서 뭐 그게 주변에 농지를 가진 분들이 뭐 행위 제한을 받거나 하는 부분이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그 섭지에 그 어떤 수생 식물을 심는다든지 그 섭지를 더 우수하게 가꾸는 그런 사업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그렇게 지정받는다면 우리 시로서는 상당히 좋은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아까 섭지 생태 센터 설립 관계도 사실은 이제 그 44헥타가 도를 제외하고는 지금부터 이제 농지로서 농사를 짓는 목적으로 농림부에서 했습니다만은 2016년도에 그 7필지 5헥타에 대해서 우리 시가 지금 매입을 했습니다. 매입할 목적이 이제 농어촌 관광 휴양 단지 사업이라는 그런 목적으로 이제 매입을 하게 했습니다만은 이런 섭지 교육을 위한 이런 센터를 건립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또 그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환경부서와 협의해서 필요하다면
적극 저희들이 협조를 할 계획입니다. 시간이 얼마 안 남았지만 환경 과장님 한번 쭉 추가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생태 학습센터 그리고 경남남도 대표 우수 섭지 지정 선정 그리고 산톤 섭지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조사 사업 이런 것들이 이어져야 합니다. 거기 동의하십니까, 우리 과장님? 예, 그것을 우리 농업기술센터의 농업정책과가 하기보다는 우리보다 전문성 있고 또 지속 가능한 개발 이런 주관부서 환경과가 이 사업들을 맡아 하는 것이 좀 연결하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예, 그 부분도 검토해서 농업정책과 협의해서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지역에 있는 유치원에서부터 학생들이 제대로 된 생태 교육에 대한 학습의 장, 체험센터가 없습니다. 그래서 따오기가 있는 우포읍이라든지 다른 지역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 데 있어서 어떤 생태적 가치가 나름대로 탁월한 우리 산촌 섭지에 섭지센터를 조성하고 그렇다 한다면 이것이 이제 생태 체육 교육의 학습의 장일 뿐만 아니라 생태 관광의 하나의 활성화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다 이런 생각입니다. 자, 그런 점에서 도시 브랜드도 환경 브랜드도 우리가 생태 환경 브랜드도 좀 높여 나갈 수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 예. 매년 하고 있는 우수 대표 섭지 선정을 위해서 한국 생태원 섭지센터에 생태적 가치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와 조사가 좀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 두 가지 올해 한번 신청을 할 수 있겠습니까? 올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산촌 섭지에 대해서 올해 경남도 대표 우수 섭지로 3월 중으로 신청 계획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시죠. 우리 산촌 섭지 센터를 통해서 생態 관광지를 바고 철저히 관리하면 자연환경 주임의 한계 상승하는 좋은 사례를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역 주민과 동의가 필요하고 전문가와 환경단체, 거제시가 협력하는 거버넌스가 전제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도시환경 브랜드 이미지도 높이고 또 생태 관광을 할 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소장님, 자리에서 답변 좀 해주시면 한번 나가 물어. 소장님. 예, 그 자리에 계십시오. 아까 그 현장에 한번 다녀오셨다고 하셔서 그 탐방로만 댓글을 만들어 놨지 않습니까? 그 밑에 상은 보셨죠? 섭지를 보존하고 자연 환경을 보존하자고 하는 우리 10억짜리 사업인데 테크 밑에 자갈을 몇십 차를 갖다 부었는지 난 이게 보존인가 훼손인가 사실은 헷갈릴 정도로 그런 자리에 지금 조금 전에 말하는 생태 학습관이 됐던 어떤 아이들 교육의 장익이 되겠던가요? 예, 예. 조금 더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그 자갈을 좀 걷어내고. 예. 속되게 말하면 흉물같이 그렇게 보여요. 그게 지금. 좋은 시설이라고 그런 탐방로를 만들자고 만드는 게 그때 자연을 훼손한 것도 인상이 들어서 조금 더 한번 챙겨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신금자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25만 시민 여러분, 국민의힘 거제시의회 부장 김금자입니다. 첫 번째 질문은 국지도 58호선 장평지역 통로박스 개설. 두 번째 질문은 고현동 843-9번지 1원 보물상 철거 고현동 도심지 내. 세 번째 질문은 고현동 도심지 내 도로변 숫자 환경 여건 개선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 국지도 58호선 장평지역 통로박스 개설입니다. 1번 한번 떼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자를 어느 걸로 하시는지 모르겠네요. 시장님, 시장님 답변하겠습니다. 시장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시정 질문에 대한 답변서를 잘 받아보았습니다. 시장님께서 현재 장평동의 기존 도심지 내 교통체중과 상습 정체에 대한 극심한 것을 잘 알고 계시죠? 네. 특히 2019년에는 국도 대체 우호도로 현 국도 14호선의 계룡산 교차로 개통을 하면서 출퇴근 시에 덕산 안에 1, 2차 아파트 사이에 지하차도가 주변 도로 상황이 대도시에 못지않게 교통 체중이 많습니다. 시장님, 장평 택지지구 내는 덕산 안에 1, 2차 아파트, 장평 3주공 아파트, 삼성 후문센터, 원룸 등 2,482세대가 살고 있습니다. 또 그리고 근로자 가족과 식구들과 근로자들이 한 5,391명이 거기 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시장님, 계룡산 교차로 이용 차량 1 통행량을 얼마쯤 되는지 혹시 체크해 보셨습니까? 예, 이 계룡산 교차로가 이렇게 개통이 되면서 특히 상동 쪽으로 이렇게 통행하는 차량들이 많이 분산되는 효과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고요. 일일 통행량은 한 39,000대 정도로 이렇게 파악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39,000대. 시점 시간이 출퇴근 시간이었습니까? 하루 기준으로 하루 종일. 예. 저는 측정해보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측정 지점을 어디쯤 잡아야 될지 몰라서 못했는데 한 번 더 상세히 측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최근에 장평 코로나 아파트 그것이 거의 완공이 다 되어서 거기 입주 817세대입니다. 거기가 다 입주가 되면 또 아파트 함께 또 2024년 보현항 항만 재개발 사업이 준공되면서 보행교 연결도로 1-1호선에 유입되는 차량이 상당히 증가할 것으로 시장님 생각하시죠? 예. 그래서 장평도심 내 교통량을 분산시킬 수 있는 국지도 58호선의 통로박스를 신설하고자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 제가 답변서를 읽었습니다만은 시장님 생각을 잠깐 듣고 싶어 합니다. 예, 의원님께서 주신 질문이 태안 너블리안 아파트에서 방금 말씀하신 장평 택지 지구를 연결하는 지하차도를 만들자라는 이제 이 질문이셨고요. 실제 의원님 아시다시피 지금 그 도로 통행량이 사실 그가대교를 통행하는 통행은 훨씬 많습니다. 통영 그다음에 쪽 방향에서 우리 거제 쪽 방향으로 수시로 이렇게 통행량이 상당히 이제 많은 부분들이고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이제 고현항 재개발 사업이 마무리되고 그리고 저게 조성이 됐을 때에 또 늘어나는 이 교통량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예상을 했을 때에 더 많은 교통량의 증가가 예상되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세 개의 지하차도가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그 택시 장미 택시고 바로 밑으로 해서 삼성중공업으로 연결되는 그 지하차도도 있고 그다음에 수창 아파트로 또 연결되는 지하차도 그 사이에 또 한 지하차도가 하나가 더 있고 이렇게 해서 이 짧은 거리를 한 5, 600m 사이를 두고 세 개의 이제 지하차도가 지금 현재 이제 만들어져 있는 상황이고 지금 태안 노블리안에서 장택지가 연결을 하게 되면은 이제 결국 이제 그 거리 사이 한 4개의 지하차도를 이제 만들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물론 뭐 거리에 관계없이 가까운 데서 통행할 수 있는 지하차도가 만들어지고 하면은 교통 편리라든지 교통량 분산에는 큰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어떤 그 사업을 함에 있어서는 또 다른 이런 요소들을 또 고려해야 될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언님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더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사항들을 고려해야 될 부분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당장 저희들이 만약에 언님 말씀대로 이렇게 지하차도를 이렇게 만든다 했을 때에 사업비도 한 150억 정도가 우리 이제 부서에서 추정하는 금액이 한 150억 정도 이렇게 추정이 되고 있고 실제 그 지하차도를 통해서 만약에 고현항 쪽으로의 고현항 재개발 사업이 준공됐을 때의 교통량을 분산해내는데 얼마만큼의 또 뭐 지금 현재의 교통량 분산을 해내는 데는 효과가 있을지 몰라도 고현항 재개발 사업이 완성됐을 때 늘어날 수 있는 교통량 수요를 얼마만큼 분산해낼 수 있을 거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좀 더 검토도 좀 필요한 부분이 있지 않느냐 그렇게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부분도 중요하지만은 오히려 지금 장평 그 양지초등학교에서 수창 아파트 앞으로 중로 1-1호선을 연장을 시켜서 고현항 재개발 사업의 완공에 따른 어떤 그런 교통량, 그다음에 삼성중공업으로 들어가는 물류라든지 물 교통량 이런 부분들을 우회시키는 방법도 상당히 좀 효율적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재작년에 양지초등학교 앞을 현장을 갔을 때 거기에 도로가 끊겨 있더라고요. 도로가 끊겨 있고 그 도로가 장평 지역 내에서의 교통량을 전혀 해소할 수 없는 그런 도로가 되어 있어서 이거를 그 국지도와 연결시켜내면은 지역 내의 교통량을 상당 부분 해소할 수 있겠다 그런 이제 판단을 하고 제가 부서에 그 검토를 시켰습니다. 이 부분들을 그 저수지 아시는 그 저수지 쪽으로 해서 수창 아파트 입구 쪽으로 해서 국도변 연결시키면은 통영 방향에서 오는 그런 교통량을 고려해서 바로 삼성 쪽으로 빼낼 수가 있고 그다음에 고현항 지역 재개발 지역 쪽의 그런 교통량들도 굳이 시내를 관통 안 하더라도 바로 해서 이렇게 좀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지 않느냐.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저희들이 사업비를 추산해 봤을 때에 통로박스를 개설하는 것보다는 훨씬 좀 저렴한 이런 사업비가 추정이 되고 있기 때문에 물론 좀 더 검토를 해봐야 되겠지만은 이 양지초등학교 끝난 도로를 이 수창 아파트 입구 쪽으로 연결시켜서 교통량을 분산하는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조금 더 효율적이지 않나 이런 생각들을 저희는 현재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시장 말씀 잘 들었는데 그 통로 박스가 3개 있다고는 하지만 덕산 안에 쪽에는 이미 파상되고 그 다음에 수창 쪽에 있습니다만 수창 쪽에서는 우리 근로자들이 직선 코스로 이렇게 고현으로 올 수 없는 그런 애로사항이 거리가 너무 있고 애로사항이 있고 길도 지금 현재 안 된 상황이고 물론 뒤에 거기 아파트가 서면 정리가 어느 정도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바로 아파트 그 지하 사도는 그 고현 방향으로 올 수가 없습니다. 그 3m인데 중앙선을 끊놓지도 않았고 그래서 그런 우리 그 차도는 별 실효성이 없고 일반 통행 고현에서 알로 내려가서 사곡 쪽으로 갈 수는 있지만 고아루나 삼성 식구들이 이렇게 고현을 올 수가 없는 그런 차도라고 시장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꼭 그 근로자들이 직선적으로 로블리안 아파트로 해서 그 구를 정리를 해서 오는 것이 좋지 않나 저는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하려고 하는 것은 통로박스 길이가 한 30m 혹은 한 8m를 해야 될 것이고 2차선을 그래서 사억이 12억 정도가 들고요. 접촉 연결도로가 한 500m 되는데 한 5억 정도를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편입 부지가 다행히 없었습니다. 그 왼쪽에 편입 부지가 100평도 안 되겠더라고요. 그 100평을 잡고 오는 쪽에 집이 한 채 있는데 그 집은 뭐 민원이 좀 있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을 제가 지적하고 싶고 일단은 그 국어 부지를 최대한 활용을 하면 쓸모없는 국어가 보기도 흉하고 엄청 그 국어 기간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활용했으면 하면서 대략 한 20억 정도면 예산이 소모되면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물론 공사하면서 구체적인 그 계산 추계가 나올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산출 근거를 제가 이런 20억이라는 산출 근거를 내놓은 것은 유사 사례를 좀 지금 설명을 하겠습니다. 경주의 향지마을 통로박스 길이가 153m, 폭이 3.5m인데 사업비는 1억 5천 소요가 되었습니다. 진주 정촌 3구 마을 통로박스 길이는 9m인데 폭이 8m인데 사업비는 12억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시장님 답변을 이렇게 보면은 공사비가 150 정도로 너무 과다하게 산정된 것 같아서 그 근거가 어떻게 돼서 그 근거가 났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의원님 말씀대로 우리가 필요한 곳에 바로 이렇게 이동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 그제 전 지역이 자기 집 앞에서 바로 원하는 목적지로 쉽게 갈 수 있는 구조가 도로 구조 된다면 더 이상 바랄 수는 없겠죠. 근데 그런 도로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는 그야말로 막대한 예산이 투입돼야 될 그런 부분들이고 그래서 저희들이 부족하지만은 우선순위라든지 다소는 불편이 감수되더라도 어떤 어쩔 수 없는 현실 이런 부분들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그러면서 시간을 갖고 점차 해결해가는 이런 우리가 프로세스를 가져가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의원님 말씀대로 그 통로박스가 개설이 돼서 방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이 해소될 수 있다면야 뭐 더 없이 뭐 안 좋겠습니까만은 아시다시피 단순 이 통로박스 국도변을 가로지르는 통로박스를 만든다는 게 단순히 연장이라든지 폭만 가지고는 이게 사업비를 계산할 수 없는 겁니다. 그렇게 되려면 우회도로도 공사 기간 동안에 우회도로 개설 부분도 이제 문제가 되는 것들이고 그리고 저희들이 150억 추산을 한 거는 한 5년 전에 그 성내 그 지하차도를 국토청에서 개설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 이 폭이라든지 거리 이런 부분들이 그 성내 지하차도 부분 정도로 했을 때도 사업비가 한 100억 이상 이렇게 들어간 이제 그런 예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저희들이 정확하게 용역을 통해서 사업비를 이제 이렇게 정확하게 해보지는 않았지만은 성내 지하차도를 개설할 때 그때 당시 한 원전 한 100억 정도의 사업비가 이제 투입된 걸 우리가 봤을 때에 이 도심이고 또 여러 가지 이제 사항들을 고려했을 때에 현재 우리 부서에서는 한 150억 정도가 이렇게 들어가지 않을까 현재는 한 추산이지만은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이 사업비를 일단 추정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어쨌든 의원님의 그 말씀에 대한 부분에서 저희들이 공감하지 못하고 하는 부분들은 아니지만은 그런 부분들을 또 진행하는 데에 따른 여러 가지 또 고려해야 될 변수들이 있기 때문에 좀 신중한 접근이 좀 필요하지 않느냐라는 게 저희들 생각입니다. 그래서 생글이 도로 제가 왜 약 20억 정도 소요를 생각했는가 하면 그 도로 포장하는 데는 뭐 아스팔트 하더라 해도 메가당 한 200만 원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그 우리가 58호선을 또 공사할 때도 그리 뭐 큰 어려움이 없는 게 이게 뭐 시내에 그 지하철 공사 하듯이 철판을 따라서 그 차량 통행에 아무 지장이 없도록 하는 방법도 있다고 저는 공법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다만 그게 문제가 되는 게 복개 비용.
거기에 어려운 문제도 좀 있었고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저는 있다라고 생각은 합니다. 그리고 그 무엇보다도 지금 이 문제는 시장님의 의지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또 진주 정촌 마을 같은 경우는 통로 박스 하는데 거기도 3주간을 통로 박스를 하는데 그 지나가는 열차를 3주간 중단하기까지 해서 그 통로 박스를 필요하니까 만드는 그런 예도 저희가 뭐 본 사실도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 꼭 저는 필요한 도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길이 없으면 길을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피로에 그 조선소 근로자들이 피로에 지쳐서 나오는데 보통 체중으로 인하여 피로가 가중될 때에 우리가 조금 건강에도 여러 가지도 신경을 써야 할 부분입니다. 그래서 꼭 추진을 해 주시기 바라고 또 한정을 150일이라는 그 산정을 다시 한번 산정해 주시고 그 20억하고 150억하고 너무 개입이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도 이 150억 이 정도를 들어서 꼭 통로 박스를 만들어야 한다면 저는 이번에 시정 질문을 안 했습니다. 그 150원이 뭐 적은 돈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안 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기 때문에 20억 정도 또 플러스 마이너스 있을 거라고 보고 주변 사유지도 얼마 없고 또 보기 흉하게 되어 있는 그 오랑도 정리를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또 특히 우리 근로자들이 직선 코스로 고현 시내를 해서 계룡산 고차로로 해서 아주도 갈 수 있고 아주 편리하게 생각해서 이 시정 질문을 했으니까 까였으나 우리 시장님께서 관심 가지시고 꼭 길을 만들어 주시는 방법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뭐 의원님 말씀 잘 들었고요. 실제 지하차도 통로 박스를 이제 연면은 통로 박스 하나만 연결한다고 해서 통행이 이제 되지 않습니까? 접속도로를 빼서 이렇게 연결시키려고 이제 이런 구조도 나와야 되는데 일단 저희들 현재 부서에서 판단은 통로 박스는 그러면은 가로질러서 앉힐 수 있다 치더라도 접속도를 통해서 방향을 이렇게 통행을 시켜야 되는데 지금 현재 그 구간 구조가 접속도를 낼 수 있는 그런 그 구조가 되기는 좀 어렵다라는 게 부서의 판단이고 물론 기술적으로는 특별히 연구를 해봐야 될 문제. 그러니까 이제 접속도를 낼 수 있는 이제 현재까지 우리 부서에서 판단한 거는 이 접속도를 통해서 연결시키기가 구조적으로 지금 현재 이제 좀 어려운 구조 아니냐 이런 이제 분석을 하고 있고요. 어쨌든 우리 의원님께서 주신 말씀에 대해서 저희들이 한 번 더 조금 더 치밀하게 그러면 과연 이 사업비 추정 부분에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러면은 이 사업비 추정이 좀 더 정확하게 한번 저희들이 할 수 있으면 한번 해보고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 통로 박스를 연결했을 때에 진입하고 진출할 수 있는 이게 접속도로가 또 확보가 돼야 되고 그랬을 때 또 사유지매 부분도 생길 수도 있고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그런 부분들에 대한 분석도 저희들이 한번 해보고 그렇게 다시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해보시고 특히 그 우리 예산에 대한 문제니까 저도 한 번 더 상세히 한번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제 문제는 제가 오늘 뭐 질문하는 포인트는 덕산 안에 지하 통로 그게 제일 문제가 되어서 삼성 기숙사가 생기면서 저희들이 전 뭐 7대 의회 때도 그렇고 6대 의회 때도 그렇고 삼성에 좀 요구도 한 일이 있었고 한데 그러나 횡단보도를 거기 했어요. 횡단보도를 하고 나니까 조금 뭐 육교도 하고 했지만 횡단보도를 하고 나니까 조금 사람들이 가기가 또 뭐 자전거도 갈 수 있고 해서 조금은 좀 수월했지만 우리가 지금 아파트가 지금 817세대가 생기면 그분들이 거의 필요하면은 계룡산 교차로를 오시려면은 모두 다 걸로 지하 통로를 통과해야 되는 그런 시급함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지하차도는 덕산 안에 1, 2차 지하차도는 넓힐 수가 없어요. 어찌할 길이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시장님이 직선 코스를 좀 만들어 줬으면 하는 보람으로
제가 오늘 시정 질문을 했습니다. 그냥 답변 예, 예. 감사합니다. 예. 예, 다음 질문은 고현동 843-9번지에 있는 고물상 철거에 관련해서 우리 원태희 국장님, 예, 2번 화면 떼어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하고 국장입니다. 국장 고생하십니다. 예, 국장님 이 고물상이 언제쯤 생겼다고 생각하십니까? 역사는 꽤나 오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 60년대, 70, 굉장히 네. 오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예. 이게 지금 이 광경은 그래도 볼만한데 엄청 흙물스러울 때가 참 많습니다. 네. 그 폐기물이 많이 모이면 흉하고 지금 60년 이상이 됐습니다. 애당초에는 네. 60년 이상이 되고 지금 현재 건물주가 그 고물상에 하는 거는 40년 정도가 됐는데 고물상이 그렇게 됐는데 본의원이 시의원을 하면서 근 10년 넘게 미는 1순위가 이 문제였습니다. 예, 그래서 너무 괴로웠고 또 그게 이제 어떻게 해보자고 의논을 많이 했지만 주변 아파트들이 먼저 들어왔나 내가 먼저 왔지 하니까 이런 식으로 항상 답만 놓았습니다. 그래서 미는 해결할 수도 없었고 또 흔쾌히 또 어떻게 하겠다는 말도 없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안 것 같는데 그 아파트가 조금 높은 건물에서 우리가 보면 정말 이거 그 부분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쓰레기밖에 안 보입니다. 그 주변이. 그래서 그런 부분이 이제 시급하게 이제 어느 정도 도시계획 심의까지 거쳤으니까 잘 진행이 됐기라고 보는데 특히 그 침수가 많이 되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이제 그 고물상에서 그 물건을 실은 이제 일주일에 한 번, 5일에 한 번씩 어디를 실어 갑니다. 실어 가면 그 비에 젖은 촉한 그런 그 고물 물건도 폐기물도 있는데 거기가 아주 침수 지역인 줄 아시고 또 그 차가 큰 크레인 차가 오면 거기 상거리잖아요. 도저히 차가 내려오던 차는 빡도해야 되고 지나간 사람 둘러야 되고 이게 오는 사람 둘러야 되고 그거를 얼마나 겪겠습니까? 예, 물론 그 주변의 주민뿐만이 아니라 그 길을 통행하는 모든 시민들이 불편을 겪었기 때문에 되게 미는 1순위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빨리 좀 해주시고 지금 그것을 다 매입을 하면 2194제곱미터 정도 됩니다. 근데 현재 제일 1 어린이 공원이 있습니다. 그것은 웨딩블랑 옆에 그게 제1 어린이 공원인데 거기는 게이트볼 어른들 그라운드나 그 운동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공원으로 다니기는 좀 불편하고 애로사항이 많는데 이번에 제2 어린이 공원을 만든다고 하니까 참 필요하다, 절실하다 하는 걸 제가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국장님 앞에 제가 이야기하는 거 다 동감하시죠? 네. 예. 국장님께 이 어린이 공원을 만들 때에 사실은 그 주변에 어르신들이 많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놀고 있고 운동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어른들이 운동할 수도 있고 어린이 공원이라고 해서 왜냐하면 충원답 독봉산을 가지 못하는 어른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어른들을 위해서 운동기구나 편리한 것을 좀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제가 주문을 하고요. 또 그 아파트 주변이 지금 큰 아파트 같은 경우는 단지 내 어린이 공원이 있어요. 운동기구도 있고 놀이터도 있는데 공원은 아니라 놀이터는 충분히 있는데 지금 그 주변에 작은 아파트들이 신우성, 고려아파트, 경인아파트 이런 아파트들은
자체 내 어린이 공원, 그게 없는 거예요. 공원이나 놀이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정말 어린이 공원으로서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국장님께 또 하나 더 주문하고 싶어는 사실 독봉산에 물놀이 공원이 엄청 인기가 있잖아요. 여름 되면. 그래서 거기도 좀 하나 설치하면 어떨까? 접근성이 좋은데 하고 했으면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모든 사람들이 그 접근성이 좋아서 그 도로를 다 물었잖아요. 아무나 와서 시민 모두가 즐길 수 있는 공원으로 좀 차놓게 꾸며주시기를 바라고. 국장님이 지금 우리가 지금 다 거의 뭐 진행을 하는 중인데 국장님 연말까지 거의 되는 것 같는데 연말까지 다 끝낼 수 있습니까? 쉽지가 않거든요. 조금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면 네. 뭐 오랜 민원 끝에 지난 작년도 초에 이게 이제 이거를 이제 뭐 시장께서 결정을 한 게 이거를 어떻게 해결하는지 하는 부분들을 여러 가지 방안이 있었습니다. 이게 이제 그 도로를 확장하는지 또 옆에 있는 어린이 공원으로 저 면적이 685만 미터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하는지 지금 총집이 저기 세 개 집입니다. 저기 부지 소유자가. 그래서 최종 그 결정한 게 작년 초에 그거를 이제 어린이 공원으로 확장하자 사업을 결정해서 쭉 중간에 행정 절차라든지 또 개인적으로 협상을 해오는 단계에 있어서 지난 3월 8일 날에 어린이 공원으로 도시계획 결정이 고시가 완전히 된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 개인 간에 이제 감정을 하고 또 행정 절차를 하다 보면 이분들이 감정에 쉽게 응하는지 하는 부분들이 여지는 남아 있습니다. 다만 그 감정을 안 되면 또 다시 뭐 수용을 한다든지 이런 절차가 협상이 협상이 안 됐을 경우에 감정 금액에 대한 여러 가지 시간적인 또 조율되는 시간이 있으리라 보지만 반드시 수용의 절차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절차를 안 거치고 정상적으로 된다면 올해 말까지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또 뭐 어린이 공원에 어떻게 의원님 말씀에 어른들이 그 체육시설 조금 일부분 가미하자 이런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지금 현재 그러고 있어요. 예, 그래서 네. 그 뭐 지금 돼 있는 부분은 네. 또 다시 권지무한데 네. 그래 새로 설치할 수 있으는지 하는 부분을 검토해서 연말까지 잘 할 수 있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 본인들하고 합의 과정이 예. 쉽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예. 연말까지 국장님을 믿고 꼭 해주시리라고 믿고 저도 같이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 민원인 만날 때마다 이번에 안 되면 안 된다. 이번에 서로 양보 안 하면 안 된다라고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안 되면 안 한다. 이런 식으로 하고 있고 사실은 고엔 뭐 우리 공무원들이랑 공직자들은 의원들도 다 알겠지만은 고엔 주차장 그 시장 안에 주차장 할 때도 그 동원 그 여관입니까? 동원장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그 어르신이 지금 대동에서 살고 있는데 이 사비 때문에 얼마 되지 않는 이 사비 때문에 얼마나 고심을 하고 힘들었는데 그거 안 된다고 했어요. 안 되면 안 된다. 이번에 안 되면 안 된다. 그렇게 강력하게 주장하다 보니 지금도 뭐 만나면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강력하게 집행부에서 이번에 안 하면 안 된다. 우리 안 할 거다. 강력하게 해야만이 할 수 있지.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잘 해주시리라고 믿습니다. 국장님 감사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더 간단한 거 하겠습니다. 예. 도심지 내 저 공용 주차장을 뭐 우리 타펜스에다 의원님들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뭐 있는데 합계가 616년인데 총공사비는 318억이 들었습니다. 그 타펜스를 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개 구역 394면에 노면에 주차장이 있습니다. 내가 본 의원이 질문하는 이유는 도심지 내 노상 주차장을 없애다 하는 건 아닙니다. 답변서에 약간 그런 뉘앙스로 왔기 때문에 그것은 절대 아닙니다. 예, 그래서 시에서 많은 주차 시설을 했고
노상 주차도 많지만은 시민들이 불편은 여전하기 때문입니다. 예, 물론 그런 민원도 많고 그 이유는 도심 노상 주차장 도로 양면에 그 주차선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민원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 택시 기사들이 손님을 하차하실 때에 갑자기 노면 주차장에서 차가 튀어나옵니다. 이럴 때는 서로가 당황하는 일이 참 많고 또 그 와중에 전동 스쿠터는 주차비를 정수하기 위해서 역정하는 경우도 참 많습니다. 물론 본인들이 다 주의 깊게 하지만은 통행을 하는 분들에게나 차를 운전하는 사람들에게는 큰 지장이 온다고 봅니다. 그래서 당장 시행은 좀 어렵지만은 그 혼잡한 거리, 예를 들어서 GS마트 앞에 그런 경우는 조금 한 차선 정도는 주차장을 노선 주차장을 좀 줄였으면 안 되나 어느 생각인데 그것도 이제 이분들이 입찰을 받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하기는 곤란한 걸 압니다. 아는데 뭐 조금 불편을 느끼겠지만은 다음에 계약하실 때는 그런 조그마한 그런 요구도 있어야 되지 않나. 아주 복잡한 보인이나 옥토나 이런 부분에 정말 양면이 있어서 안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좀 해주시고 특히 택시 기사들이 이런 부분을 많이 저에게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자기들이 되게 불편하다. 이래서 참고해 주시고 한번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지자체에 보면 그 주차요금을 거의 현금으로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국장님도 알아보시면 알겠지만 거의 현금으로 받고 있는데 현금으로 카드를 단말기를 쓰고 있어요. 다른 곳에서는. 그런데 내가 생각해도 뭐 1, 2천 원을 단말기를 한다는 건 되게 불편한데 그게 불편해도 감수해야 되는 것은 그 위탁 금액을 선정할 때에 아주 좋은 자료가 유용한 자료가 되기 때문에 저는 이 말씀을 하는 것이지 다른 뜻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도 좀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나 싶고 그것은 위탁자와 서로 상의해서 서로 잘 되는 방향, 괜찮은 방향으로 해주시면 좋은데 위탁할 때 아주 바로가 됩니다. 이게. 그래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도심지 내 골목길에 보면 24시간 소방차가 다녀야 할 그 빨간 선이 있습니다. 알죠, 국장님? 네. 거기 적색 노변 표시와 적색 안전 표시라고 그거를 부른다고 하더라고요. 그 소방차가 화재 장소에 원활히 접근하기 위해서는 신속하게 그 활동할 수 있어야 되는데 주차를 간혹 된 곳이 많습니다. 그래서 소화전 양쪽에 올려보면 소화전 양쪽에 5m씩 간격을 두고 거기는 절대 주차할 수 없다라고 시민들 인식이 돼 있지만 아직 인식이 못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럴 경우에 이제 그 거기 주차를 했을 때 우리 주차위원회 딱지를 끊습니다. 그래서 딱지가 날라오고 하는데 사실은 그런 의미들 시민들이 모르는 부분이 참 많아요. 우리가 과태료만 받을 것이 아니라 좀 수고스럽더라도 그 주차 요원들에게 교육도 좀 해주시고 또 과태료 내는데 불만이 있을 때 좀 설득을 해주시고 그를 좀 상기시켜 줘야 되지 않나 이런 제가 부분이 있습니다. 국장님, 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에 뭐 동업을 하면서 제가 위원님 말씀 중에 우리가 도심의 주차난 해소는 사실은 우리가 이제 그 뭐 우리가 쉽게 물리적인 하드웨어적인 부분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고행시장 공영 주차장 그다음에
중앙공영주차장, 지금 파출소 하던 신현주차장 이렇게 많은 부분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많이 했어요. 예, 많이 했었는데 그래도 도심의 주차난에 있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뭐 교통사고 이런 위험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전반적으로 저는 이 교통 업무를 사고가 한 건이라도 있으면 안 되잖아요. 예, 맡으면서 무엇보다도 교통 문화 개선이 좀 중요하다. 시민들의 의식이나 이런 분야에서. 그리고 교통난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가급적이면 차를 이렇게 안 몰고 대중교통을 활성화하면 좋겠다 하는 생각에서 어저께 말씀드린 콜비 면제도 시민들이 많은 부분을 대중교통 수단을 이용하면 자동적으로 이 부분도 교통난 해소에 주차난 해소 이어져서 해결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또 여러 가지 교육이나 다른 뭐 어떤 여러 가지 또 우리 지도 요원도 있습니다. 그분들을 통해서 점차 우리 교통 문화가 선진국으로 향상될 수 있도록 그런 노력들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사실 이 본의원은 생각할 때 사실은 그 시내 안에 주차장을 많을수록 시내 안이 복잡해집니다. 외부로 주차를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국장님 말씀하신 예, 대로 예. 앞으로 그런 방향을 시민 의식을 좀 부탁시키는데 우리가 서로 노력해야 되지 않나. 그 이제 시방침이 예. 그 조금 전에 대중교통 활성화가 예. 이제 위원들과 여러 번 제가 논의 끝에도 생각은 다 위원님께서 다른 줄 알고 있습니다만은 그런 정책적으로 가는 분야도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게 이제 어저께 콜비 면제도 대중교통의 활성화 측면이다 이렇게 좀 봐주시면 그런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고생 고맙습니다. 예. 꼭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본 의원이 시정 질문을 마치면서 시민 여러분 또 공직자 여러분 우리 시는 철도의 시대 공항의 시도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2014년 12월 5일 7대 173회 본회에서 최초로 남부 내륙 철도가 얼마나 그제 중요한지를 제가 5분 발언을 한 기억이 납니다. 우리 그제시에서 2030 앞에서 우리 노재한 의원님이 많이 하셨는데 2030 중장기 종합발전 수립 연구 용역을 올 10월 말경에 목표로 예산 2억 7천만 원을 책정하여 진행하고 있는 줄 압니다. 특히 부울경 메가시티 건설에 거제가 소외되지 않고 동남급 강력연합 계획에 우리 시가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공항과 철도로 인한 새로운 먹거리 산업 및 모든 분야에 가급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우리 모두 시민은 지혜와 힘을 마음을 모아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제 미래 100년을 내다보는 현재적이고 내실 있는 발전 전략을 마련하여 전 세계인이 그제를 다녀갈 수 있도록 힘을 모아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정치 시간을 갖기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연결을 선포합니다.